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골프와 같이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골프를 해야 되나 싶다가도 아찔한 비용에 인해 마음을 접곤 하는데요. 중년 이후 취미 활동에 값비싼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날 누워서 TV를 보거나 유튜브만 보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TV나 유튜브만 보게 되면 은퇴 후 남은 삶이 더욱 지루하고 고단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일만 하며 살다가 막상 자유시간이 주어지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중년 이후에 해도 좋은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취미들을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다른 운동들과 비교하면 근력이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런 탁구가 놀랍게도 수영이나 달리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탁구는 비용도 저렴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는 운동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찾아보면 동네에 꼭 한두 개 정도의 탁구장이 있을 정도로 접근이 쉽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할 때 공에 집중을 하는 훈련이 되어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부상 위험도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에도 큰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를 읽고 기억에 저장하려는 행위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틱톡의 짧은 영상을 많이 보게 되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무언가 길게 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길러주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생기는 뇌의 자극을 통해 건강한 생각과 영감을 얻게 해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찾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으로 시작해서 2장, 3장, 10장 이런 식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바르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것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연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은데요. 발바닥 지압이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장기들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만한 운동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걸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노후에 고민이 많다고 해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지만 말고 집 앞에라도 나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또한 걷기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받으면 비타민 D 생산에 도움을 받게 되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햇볕은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동은 손을 움직이고 뇌와 시청각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그리면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침착하고 고요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손을 많이 쓰면 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미술을 할 때 불안감, 우울증이 완화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나 야외 등 장소에 제약 없이 펜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 그림 그리기이고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배움에 접근하기도 쉬우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시작하면 좋은 취미인데요. 달리기와 함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는 하체 중에서도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걷기, 뛰기, 앉기, 일어서기 등과 같은 모든 움직임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몸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자전거를 꾸준히 타게 되면 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 힘없이 넘어지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전거 타기는 생활에 필요한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안장 높이만 잘 맞춰서 타면 관절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맨몸 운동보다 비교적 오래 할 수 있고 날씨가 좋을 때 자전거를 타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6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주 옛날부터 이어온 정신치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명상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명상을 하면 특히 좋은데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춰주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뇌를 자극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짧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만 명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전체가 기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식물 기르기입니다.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 텐데요. 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게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평온함보다 크다고 합니다. 식물 기르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도 않는 활동임에도 식물을 통해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 중에서도 꽃을 기르게 되면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플랜테리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물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명력이 강한 녹색이 집에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니 마음에 드는 식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영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발달시켜줍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들도 많은데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영은 의외로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으로 몸에 적은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가진 운동입니다. 예전부터 다이어트나 건강 목적으로 수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최고의 운동이라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좋은 카메라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일상의 풍경들도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은 두뇌 자극에도 긍정적이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집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거나 집중력을 기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만큼 인기를 끌기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사진을 잘 찍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물부터 지인들까지 하나하나 촬영하며 추억을 쌓아보세요. 10번째는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악기 연주를 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 연주를 배우는 시간에 얻는 것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악기를 배우게 되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악기 연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교류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는 굉장히 건강한 취미로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노인들은 우쿨렐레와 같은 접근하기 쉬운 악기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다고 느껴지는 악기 연주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젊었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과 도전 정신,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날 때까지 실패한 뒤에 성공을 이루는 법입니다. 화려하거나 독특할 필요 없이 치열한 삶과 싸우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제2의 인생, 인생의 황금기인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